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일입니다. 격주 수요일 소울과 매주 금요일 나울통 코너를 통해서 울산 시민들의 시각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주목해야 할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비범한 이야기라는 슬로건으로 제작되고 있는 소울은 2020년 1월에 시작해서 1년 반 가까이 진행되고 있고요. 시민주권 쟁취방송이라는 슬로건으로 제작되고 있는 나울통은 2020년 4월에 시작해서 1년을 넘겼죠. 실제 나울통 시민 제작진은 시민주권 쟁취라는 슬로건에 어울리는 성취를 이뤄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청 기획조정실 사회혁신 담당관 아래로 청년 정책 담당자 4명이 새로 배치됐고 아울러 2017년 조례 제정 이후 구성되지 않던 청년정책위원회가 2020년 6월 18일 처음으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또 2020년 11월 24일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청년심의위원을 뽑기로 결의해 현재 청년위원 8명이 활동 중에 있다고 합니다. 2017년 구성된 울산 청년 네트워크는 그간 회의비만 지급받았는데 2021년 4월부터 울산 청년 네트워크 안에 8개 팀이 울산 청년센터를 통해 연구비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 제작 과정을 들여다보면 담당 프로듀서와 시민 제작진 사이에는 간극도 드러납니다. 방송 내용 기획과 구성 중에 공공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안이 있어서 방송 송출이 안 된 경우도 있는데요. 방송 제작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는 시민 제작진은 담당 PD에게 이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방송이라는 이상과 시민 제작진이 호소하는 어려움에 담긴 현실, 둘 사이 간극이 상당해 보입니다. 오늘 시민참여형 방송 5번째 시간입니다. 나울통 출연자로 참여했던 울산광역시의회 윤덕권 의원과 시민참여형 방송의 의미 그리고 시민의 방송 참여 확대 방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네. 부탁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덕권 의원입니다. 범서와 청량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울통에 어떤 내용으로 참여하셨었는지 궁금한데 당시 기억 좀 나나요? 기억 소환해 볼까요? 네. 당시에 이제 기억을 좀 더듬어 왔는데요. 네. 작년 5월에 제가 그 나울통에 네.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떨리는 네. 마음으로 방송에 임했습니다. 그때 이제 주제가 그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의견과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조화롭게 네. 해서 이렇게 잘 조례를 제정해 갈 수 있을까? 조례 제정 과정에 공무원의 의견들이 너무 많이 또 시민의 의견들을 이렇게 누르지는 않느냐 하는 그러한 그럴 수도 있죠. 네. 질의들을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나울통 방송 취지에 대해서 우리 담당 프로듀서가 잘 설명을 했는지 취지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방송을 나오라고 하면 네. 다소 긴장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렇죠. 그냥 편하게 나와주세요. 네. 저도 편하게 나갈게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방송을 하셨어요? 서두에도 말했듯이 뭐 늘 네.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면 떨리고 혹시나 또 이게 네. 이 많은 시민들에게 전송이 되니까 긴장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뭐 방송하다 보면 그게 이제 네. 집중을 하다 보면 이게 내용을 전달할 수 없으니까 또 한 10분 정도 지나면 좀 편안하게 그렇게 그랬군요. 했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지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또 출연을 하셨겠죠. 김성광 PD께서 네. 또 여기 울산의 그 방송 환경 또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그 중에서 또 특별히 청년들이 또 이 방송에 제작의 어떤 주체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는 너무 마음에 들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방송이나 언론에 선택이 되어지거나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네. 뭔가 전문가적이고 뭔가 또 사회에 있던 그쵸, 그럴 수 있죠. 지도처적인 네.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에게 손을 내미는 방송 정말 뭐 응원하고 싶었어요. 한마디 더 보태자면 네. 요즘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젊은 이런 대표가 네. 이렇게
온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20대 남자, 2대남 네.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요구를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홀통의 시작은 그렇죠.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의 공론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네, 바람직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2대남, 20대 남자들의 마음을 네. 누구보다도 잘 대변했던 나홀통이다. 특히 20대. 네, 20대와 30대 네. 남자들의 또 혹은 그 청춘들의 네. 그런 마음을 잘 대변하는 의원님과 방송이었다. 같은 세대라서 저는 이제 네. 삼촌 세대를 넘어서 아빠 세대로 가지 그런가요? 않을까 하는 전혀 그런. 그렇게 안 보이셔서. 그렇습니까? 네. 예. 나홀통 정말 멤버인 줄 알았잖아요, 저는. 네, 그렇죠. 저도 CBS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넓은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대해 주셔서 네. 늘 감사합니다. 저희 나홀통이 50편 넘게 방송을 제작했어요. 근데 혹시 청취를 하셨다면 어떤 방송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뭐 나홀통의 방송은 늘 좋은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네. 방송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네. 들었고요. 맥스트 문제 작년에 있었던 월성 원전 주변에 사용 후 핵 연료 저장 시설 네. 맥스트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원전 안전위원회에서는 맥스트를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이라고 부르지만 네. 일반 시민들은 핵 쓰레기장이다. 그렇게 부르고 네. 있습니다. 그 사용 후 핵연료는 그 발전을 하고 남은 폐연료봉인데 네. 그 폐연료봉에서 나오는 방사능은 만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위험한 걸 네. 또 월성 원전 옆에 또 짓겠다. 이거는 월성 원전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죠.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네. 우리 울산도 신고리 원전이 서성에 있습니다. 곧 얼마 지나지 않아 2, 3년 내에 또 이런 시설을 핵 쓰레기장을 또 짓겠다는 시도가 있을 네. 것입니다. 울산에 전기를 발전하는 것은 네. 울산 사람만을 위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력은 울산이 사용하고 남은 전력은 다 수도권으로 네. 가게 되는 것이죠. 수도권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울산에 위험한 핵발전이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과 그래요. 생명과 직결되는 맞아요. 중요한 문제인 것 네. 같습니다. 환경 문제를 다룬 게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또 아쉬움이 느껴졌던 방송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딱 집어서 방송을 이야기하면 네. 출연진들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이제 듣고 있으면 다소 좀 내용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핵 쓰레기장으로 일컫는 맥스 문제도 시민들이 조금 전문 지식이 맞아요.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울산시의 폐기물 정책도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나홀통 이 방송 또 시민이 참여하는 주권 정치 방송은 네. 또 시민들이 좀 주제를 정해가면 좀 어떨까. 좀 주제들이 다소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시민 제작진과 이들을 둘러싼 환경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름이 이제 시민 제작진인데요. 방송에 참여하는 전문 제작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시민이 특별한 또 자기 직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제작에 참여해서 여러 시간을 투자해야지 맞아요. 네. 방송을 잘 전달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걸 볼 때 여기에 참여했던 그 시민들, 청년들이 또 생계적인 문제, 맞아요. 직장을 도외시하고 네. 여기에 충분한 시간을 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늘 조금 아쉽고 한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이런 한계에 계속 부딪힌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시민들의 참여를 좀 이렇게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요? 그러려면 주제가 네. 시민들이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맥스터 문제, 뭐 핵 문제로 방송을 하자 했을 때 시민들이 선뜻 이렇게 발걸음이 안 떼지겠죠. 그럴 수 있겠죠. 거기에는 또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네. 또 내가 공부한 시간보다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일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주제 발굴, 또 제작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주도하는 그러한 것이 시민의 네. 참여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그러면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이야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될까요? 그리고 또 그 일상 이야기가 지역 사회에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방송은 결국은 시민의 관심을 반영하지 않는 방송은 사실 오래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다양한 주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네. 20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청년특별위원회로 시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 이걸 울산시는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울주에는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대학 입학생에게 청소년 성장지원금이라고 그 1년에 100만 원씩 학비와 교통비를 네.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 20대에게는 이런 주제들이 조금 편할 것 같고요. 네. 지금 30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결혼과 네. 같은 주제. 그다음 40대는 학부모들이 많으니까 학교에 지금 현재 코로나 발생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원격 수업이라든지, 네. 교육에 그다음에 관해서. 네. 그다음에 자녀들이 돌봄 교실에서 하는 돌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50대는 뭐 지금 좀 생활이 좀 안정이 됐으니까 부동산 문제나 네. 이런 것들을 5, 60대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에 실버 세대들은 또 네. 실버의 어떤 어르신들의 어떤 노하우나 또 실버의 청춘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주제가 조금 시민이 좀 선정하는 그러한 좀 어떤 그 참여가 좀 활발해졌으면 네. 좋겠다 생각이 근데 듭니다. 사실 맥스터 문제같이 첨예한 사안을 다루지 않는다면요. 시민의 눈높이가 아닌 한수원, 뭐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 정치인, 일부 언론의 시각만으로 다뤄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럼 시민의 수준을 너무 또 낮춰보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이제 그런 지점은 이제 절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시민들의 어떤 그 기존 언론에서 잘 네. 다루어지지 않는 또 진실한 측면을 방송에서 충분히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주제를 조금씩은 이렇게 늘 진지하거나 늘 무겁지 않았으면 네. 좋겠다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제가 맥스를 이야기하게 되면 라디오를 켜셨던 분들이 네. 이거 뭐야? 나 듣기 어려운데? 하고 이제 채널을 돌릴 맞아요.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월간 특집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편성으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의견도 전달해야 하지만 시민의 참여를 더 높이겠다고 하면 네. 시민에게 주제를 물어보는 게 음. 권한을 PD의 권한을 시민에게 좀 양도하는 게 좋은 방송 참여를 높이는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네, 당장 고려아연의 환경오염 문제는 주민들이 알고 싶어해서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방송이나 신문 보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진지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절충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절충이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의 해결책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참여,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기구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방송국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시청자 참여위원회 네. 같은 뭐 이제 그런 기관들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요새 온라인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네. 온라인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뭐 단체 카톡방을 운영한다든지 이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또 CBS 안에 네. 시청자 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외곽 조직으로는 홍보를 위해서 시청자 참여위원회와 함께 이렇게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의견을 듣는 단체 여론 수렴방 이런 것들이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또 청년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나흘동 같은 시민 참여형 방송이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 청소년과 중장년 그리고 또 노년층 대상 민주시민 교육과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를 연결짓고 또 시민 공론장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네, 계속 이제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도의 문제이거나 네. 어떤 방법의 문제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상대에 대한 존중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공론화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 시민들이 와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마이크를 시민에게 줬을 때 네. 마이크 말하는데 전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마이크를 끈다든지 네. 죄송합니다. 그건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하고 마이크를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공론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어떤 장애물 없이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 시민의 공론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를 시민에게 넘겨라.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시민주도 미디어 공론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어떤 부분이 울산 지역사회의 순기능으로 좀 작동할 것 같아 보이세요? 네, 그 울산시의 그 민선 7기의 주요한 그 슬로건은 네. 시민이 주인이다입니다. 네, 시민이 낸 세금으로 또 시민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시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공무원에게, 어떻게 집행부에게, 어떻게 울산시의회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네, 시민의 목소리를 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송이 이 지금 나울통과 같은 시민 참여 방송이 네. 되는 것이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시민 주도 미디어 공론장이 활성화되면 울산시도 그 여론을 따라서 시민의 목소리를 따라서 행정을 고치고 제도를 고치고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것들이 시민과 시민의 목소리가 활성화된 그 목소리를 시 집행부가 듣는다면 네.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움직이는 울산시 집행부가 되겠죠. 그러면 시민도 역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 울산 CBS에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일무이하게 나울통에서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나울통을 시작한 지 참 이렇게 오래 되었고요. 네. 또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귀한 이런 방송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그 시민 제작진으로 참여하는 젊은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이 있는데요. 너무 귀해 보여요. 자기 시간들을 할애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또 때로는 무겁지만 울산의 환경 문제나 원전 문제 꼭 함께 되짚어야 하는 것들을 방송하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서두에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정치권이나 한국 사회는 젊은
분들, 젊은 남녀의 생각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CBS에서 시행했던 나울통이라는 프로그램은 누구보다도 먼저 젊은 20대, 30대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울산의 누구나 20대, 30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그간 나울통이 어떤 방송을 했는지를 찾아본다면 20대, 30대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 시민 참여형 방송 5번째 시간 나울통 출연자로 참여했던 울산광역시의회 윤덕건 의원과 시민 참여형 방송의 의미 그리고 시민의 방송 참여 확대 방안 모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환영하겠습니다. 그때도.